저도 3개월 전부터 네. 같이 복용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좀 피부가 좀 쫀쫀해지고 수분감도 있고 탄력 있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기는 해요. 30, 40대, 50대에 가시면 이 영양제를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 피부 건강이 느껴질 정도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촬영 전에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요? 네.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요? 안 해주셨어요. 나이. 제가 저- 맞춰볼게요. 네. 제가 원장님은 오늘 딱 두 번째 뵙잖아요. 네. 30대 중반? 아, 오늘 식사는 제가 사겠습니다. 근데 많이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전 이제 40%. 정말요? 진짜요, 원장님? 아니 그 피부과 원장님들 보면은 뭘 먹고 뭘 바르고 뭘 하시길래 다들 젊어 보이고 막 동안이신지 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피부과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게 몸에 좋은지 알아요. 바르는 제품도 꾸준히 잘 바를 거고 먹는 것도 챙겨 먹는 게 있죠. 원장님이 먹는 거, 바르는 거, 피부 관리 습관만 따라 해도 저도 그런 동안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거든요.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나중에 40 될 때는 정말 친구들보다 5살에서 10살은 진짜 어려 보일 수 있어요. 원장님, 오늘은 먹는 거 어떤 걸 먹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이제 하려고 해요. 저는 지금 사실 먹고 있는 게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육안으로 봐도 이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또 영양제 같은 게 실제로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간략하게 답을 드리면 먹는 영양제 도움이 돼요. 피디님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시고 피부 상태도 좋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먹어도 사실 크게 좋아지는 거를 못 느끼실 거예요. 30, 40대, 50대에 가시면 이 영양제를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 피부 건강이 느껴질 정도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에 영향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겉에서 주는 거, 그리고 속 안에서 채워주는 거. 화장품 같은 거 많이 바르시잖아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는 스킨 부스터 같은 거 많이 사용해요. 그럴 때는 영양분을 피부 바깥에서 넣어주는 거고, 근데 이런 화장품 제품은 피부가 이제 표피층, 진피층이 있는데 이 안쪽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섭취를 통해서 복용하는 거는 혈관을 따라서 피부 안에 진피층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원장님, 어떤 영양제 드시고 계신지 갖고 와달라고 요청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영양제 먹고 나서 제가 먹고 있는 거를 한번 챙겨와 봤거든요. 저는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이런 영양제들은 몸의 건강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피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영양제들이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갖고 나온 거는 총 5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거죠. 피부 탄력이나 피부 노화에 따른 영양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드름이나 아토피,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피부 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먹는 영양제는 이거 협찬이나 이런 건 아니라서 살짝 가려야 되나요? 가래도 다 티나는데요, 원장님? 종합 비타민이에요. 네. 영양제를 먹는다고 하면 종합 비타민을 챙겨서 드시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하나에 응축시켜 놨기 때문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얘기해보면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이 있어요.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말 그대로예요. 산화, 부식시킨다. 철이 녹슬는 거나 아니면 사과 깎았을 때 단면이 이제 갈변되는 거 있죠. 이렇게 산화 작용이 되면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항산화, 산화를 막는 제품들인 거죠.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선 연료를 넣고 매연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산소를 호흡하고 우리가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배출하는 게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매연과 같은 건데, 이 활성산소가 어느 정도 적당히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과하게 있으면 우리 몸을 부식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녹쓰는 것처럼. 그러면 노화를 일으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죠. 이런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게 항산화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C, E, 셀레늄이 우리가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여기다가 비타민 C를 좀 더 추가해서 먹고 있어요. 권장량은 100ml 정도인데 권장량 이상을 먹었을 때는 조금 더 질병 그리고 염증 예방이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그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색소 합성도 억제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콜라겐이에요. 예전에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원장님 콜라겐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럼 도가니탕 먹으면 얼굴이 쫀쫀해지나요? 김치껍데기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전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섭취하시는 거는 제한이 있고 사실 바르는 거 아니면 피부에 주입하는 스킨 부스터를 좀 넣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논문 상에는 저분자 콜라겐을 복용할 경우에 피부의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3개월 전부터 같이 복용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좀 피부가 좀 쫀쫀해지고 수분감도 있고 탄력이 있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제 다음은 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영양제에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가 주변으로 지루성 피부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저는 챙겨 먹는 영양제예요. 오메가3. 이 오메가3는 생선 오일 추출 성분인 거고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아는 효과는 뇌기능 개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어요. 오메가3에서 중요한 성분은 EDA나 DHA 이 성분이 중요해요. 하루 권장량은 사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수치가 나와 있는 두 개 합해서 1000mg 이상을 복용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권장량일 거고 실제로 염증에 도움이 되려면 이 합산이 3000mg 이상을 복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영양제라는 거는 뭐 하루 이틀 먹고 일주일 먹는다고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좀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을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많이 챙겨 먹는 게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이라는 거는 몸속 세균인데 도움이 되는 세균들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건강하게 내가 식습관을 챙긴다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뭐 유기농, 농약이 없는 것들 그리고 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신다던가 채소를 먹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 몸속 유산균을 늘리는 방법인 거거든요. 근데 현대인의 식습관은 그런 무항생제나 유기농 음식 막 채소를 엄청 많이 챙겨 먹는 게 사실 좀 힘들죠. 그래서 저는 따로 그냥 유산균을 아침마다 챙겨 먹고 있어요. 이 유산균이 하는 역할은 우리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이 유산균 또한 피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비타민 B. 비타민 B는 우리가 몸에서 합성은 되지 않고 섭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제 중에 하나거든요. 비타민 B는 8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타민 B7, 비오틴이에요. 이 비오틴은 탈모 치료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부 염증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몸에 비타민 B7이 부족하면 좀 간지러움이나 두드러기 같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 중 하나가 아연이에요. 우리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피지 분비량이 많고 그게 잘 배출되지 않아서 염증화되는 게 여드름이거든요. 근데 이 아연은 피지 분비량을 조절해 줄 수 있어서 염증 완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적정 용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흔히들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권장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분 그 퍼센테이지를 합산해 놓은 거고 이것보다도 내가 질병이 있거나 예방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는 최적 섭취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권장 섭취량보다는 더 많은 용량이고 많이 먹는 것보다는 치료가 되는 선에서 복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드시는 영양제의 최적 섭취량을 확인하신 후 거기까지만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과유불급.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좀 꾸준히 먹는 거. 먹어야 되는 건 알지만 사실 꾸준히 먹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들을 다 정수기 옆에 놔둬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하고 바로 물을 한 잔 먹는데 그 옆에 이제 비타민들이 있으니까 가볍게 식사하고 나서 바로 영양제를 챙겨 먹죠. 원장님, 제가 하나는 너무 좀 그러니까 2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어떤 거를 원하냐에 따른 선택이 필요해요. 건강 말고 오로지 피부만을 위해서 먹는 거라면 이 2가지 먹겠다. 진짜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좀 늙기 싫어서 비타민 C를 먹을 것 같고요. 피부염이 있으니까 저는 오메가3는 좀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필요한 게 있으니까 다를 수 있어요. 유산균도 먹어야 되는데. 원장님, 그러면 여기 없는 것들 지금 복용하고 있진 않지만 이 영양제는 추천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것만 드셔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더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산화제
히알루론산이나 아니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엔자임 Q10 이런 거 더 복용해 주시면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A 피부에 많이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D 또 면역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염증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 먼저 드세요. 원장님 그러면 혹시 영양제 말고 추가적으로 좀 피부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드시는 뭐 음식? 아니면 식단?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있죠. 이거 좀 짠 거 같은데 사실 먹는 거 주제로 한다 그래서 제가 먹는 거 실제로 갖고 온 거거든요. 도시락을 매일 싸는데 이게 제가 운동 좀 좋아해서 이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식단했던 건데 그때 먹고 나서 피부염도 많이 없어졌었고 몸 건강도 좋아져서 꾸준히 먹는 거거든요.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채소 위주로 먹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 먹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오이, 파프리카, 그리고 토마토 여기에다가 이제 닭가슴살 하나에 현미밥 이렇게 점심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좀 이렇게 깨끗하게 먹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서 이 채소들은 비타민이 건강에 중요하고 피부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도 항산화제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채소나 야채를 꾸준히 그리고 하루에 한 끼라도 좀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 식단은 그럼 얼마나 좀 드신 거예요? 거의 1년 넘은 것 같은데 저녁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와 원장님 근데 진짜 역시 동안을 유지하고 계신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좀 먹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알고 먹으면 그 효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느낌상 항노화를 위해서 먹을 거냐 아니면 염증 완화를 위해서 먹을 거냐 내 피부 타입에 맞게 적당한 영양제를 선택하셔서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많은 영양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야채 채소는 조금씩이라도 챙겨 드시면 이런 영양제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이제 마지막 40을 채운 질문 하나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진짜 솔직히 아직도 40대라는 게 잘 믿겨져요. 원장님. 제가 뵌 40대 그냥 모든 통틀어서 가장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따가 보상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양제 말고 평소에 좀 건강관리나 피부 건강관리용으로 먹는 게 있으신지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말고 오늘 말한 거 말고는 물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는 먹으려고 항상 노력해요. 근데 커피 마시고 나서 500cc 먹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커피는 탈수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차 같은 거나 따뜻한 물을 챙겨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사신 질문에